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군의 국방력이 완전히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휠은 미국 시간으로 9일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 정책차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엄청난 전략적 실패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와 유도탄 같은 주요 무기 상당량과 많은 지상군을 잃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칼 차관은 이어서 러시아군은 향후에 예전 같은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의 재건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처음 전쟁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약해져서 전쟁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 8개월간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옛 소련이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치라 그러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칼 차관은 더불어서 이 러시아군은 아마 전투 탱크의 절반을 잃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들 지상군 80% 이상을 수렁에 빠뜨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칼 차관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정밀 유도탄 대부분을 소모했고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 군대를 전쟁 이전 모습으로 재건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침공 259일째인 11월 9일 현재 최소 77,950명의 러시아군이 전사를 했고 이 러시아군이 장갑차 5,666대 그리고 탱크 2,801대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MLRS 393문 헬리콥터 260대, 전투기 278대, 크루즈 미사일 399기, 그리고 견인포와 자주포 1802문 등을 상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9일 러시아군이 무기 고갈에 시달리면서 이란 등의 외국에서 드론에 이어서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란에서 파트 110 또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1월 말경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기 고갈로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의 핵심 요충지인 헤르손을 싸움 없이 포기하기로 결정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재 시간으로 9일 러시아 일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남부의 점령 도시인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의 전시 최고 사령관인 스로비킨 장군은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에게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보급선에서 격리되었고 또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저지하는 시도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점령지였던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새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군에 명령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헤르손에서의 전격적인 철수는 러시아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흑해에 면한 항구 도시인 헤르손이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친러 블루지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육로로 잇는 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의 남부 벨트를 완전하게 장악하겠다는 푸틴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이런 전격 철수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헤르손에 고립된 채 고사하지 않으려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일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 크림대교가 지난 10월 초에 폭발로 훼손되면서 이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은 보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니프로강을 통한 보급로도 차단하면서 헤르손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군은 심각한 보급 차질로 전쟁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기까지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헤르손을 포기하고 드니프로강 동쪽의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뉴스 채널 스카이 뉴스의 안보 국방 분야 에디터인 데보라 하인스는
러시아군의 헤르손 철수는 굴욕적이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드니프로강 서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에 노출된 채 천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후퇴해서 다시 한번 싸우느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함정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건 당연하지만 러시아군이 정말로 드니프로강 건너편으로 철수한다면 우크라이나에는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의 안드레이 코르토노프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당면한 최우선 목표는 전선의 안정화와 고착화라 그러면서 이 드니프로강 동안에 방어선을 구축하면 보다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카이뉴스의 하인스도 푸틴 대통령에게는 최근 동원한 30만 예비군으로 새로운 공세를 펼칠 수 있도록 재편성과 재무장, 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드니프로강 동쪽으로 퇴각하는 러시아군이 일단 시간을 끌면서 새로 보충되는 병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무기라든지 군수보급품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실 바로 이 문제가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군대라면 일단 후퇴했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병력 보충도 받으면서 다시 공격할 능력을 키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의 처지는 그런 목표대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 서쪽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곧바로 드니프로강을 넘어서 진격한다 할지라도 러시아군이 과연 저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완전 수복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 그러니까 나토의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해방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라 그러면서 우린 그 발표를 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일부 러시아군이 아직 헤르손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수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러시아 국영-TV를 통해서도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국영-TV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 사령관인 세르게이 수르비킨 장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 국민들도 그동안의 승전보만 보여준다고 믿었던 자국 군대가 급기야 후퇴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도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최대의 좌절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이어서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헤르손이 러시아 일부가 되었다고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러시아인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충격이라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속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러시아군에게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라프는 사실 러시아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헤르손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드니프로강 동쪽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필박스를 사용해가지고 방어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어막이 완벽한 건 아니고요. 탱크나 대전차 미사일로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어망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병력과 군사적 방어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러시아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텔레그라프는 러시아군이 헤르손 동쪽을 방어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헤르손 퇴각이 결정된 이날 모스크바의 한 병원을 시찰했지만 이 헤르손 퇴각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주둔 부책임자인 키릴 스트레무소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라프는 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